안녕하세요. 코인하는 개발자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스택스의 스마트 컨트랙트인 이제 클래리티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을 하는지에 대한 과정과 이제 그 과정에서 필요한 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툴들을 어떻게 실제로 사용을 하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맛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번 소개했었던 과정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이제 클래리티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저희가 작성하는 형식으로 개발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CI/CD 같은 경우는 GitHub을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고, GitHub 내에서 이제 클래리티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언어가 됐기 때문에 하이라이팅이라든지 신텍스를 구별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테스팅 같은 경우는 클라리넷이라고 이제 히로사에서 개발한 테스팅 플랫폼을 주로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스트넷 네트워크, 다시 말하면 이제 목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해서 이제 대분넷에 있었던 거를, 그러니까 자신의 컴퓨터 로컬에 이제 도커라이징된 이미지를 띄워서 테스트 볼 수 있는 그런 툴들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드 디플로이 단계까지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한번 설치를 하셨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검색해 보시면 잘 나오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왼쪽에 이제 사이드바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뭐 탐색기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리스트 내에 이제 모듈이라든지 여러 디렉토리를 하이라이팅하게 보일 수 있는 이제 구조로 되고요. 그리고 확장을 눌러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제 플러그인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Clarity for Visual Studio Code라고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 밑에 이제 Clarity for Visual Studio Code라는 플러그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설치를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면은 자동으로 설치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코드 같은 경우는 한번 열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clear 확장자로 이제 설치가 코드가 이제 작성된 코드가 보이게 되죠. .clear는 여기서 이렇게 클리어리티가 이제 잘 나오게 되고요. 이 언어는 자동 감지가 되기 때문에 뭐 따로 설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클리어리티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이렇게 이제 신텍스에 대해서 하이라이팅을 해줘서 컬러라이즈 된 그런 이제 코드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코드는 조금 뒤에 한번 보도록 하고, 전체적인 이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CI/CD는 이제 GitHub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이제 영상 댓글 하단에 영상 정보에다가 제가 이 플레이그라운드 코드를 한번 실습해 볼 수 있는 코드를 올려 놓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링크는 직접 들어가셔서 한번 클론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화면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제 이제 레퍼지토리에다가 스택스 NFT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이제 레퍼지토리에 내 이제 제가 올려둔 이제 코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딴 거는 뭐 일반적인 화면이고 이제 랭귀지 같은 경우는 클래리티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100%로 이제 뜨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GitHub 이제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죠.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슬래시를 넣으면 이제 all GitHub으로 이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검색에 대한 쿼리를 넣어서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고, 이 어드밴스 서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슬래시를 넣고 검색을 누르면 어드밴스 서치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어떤 랭귀지라든지 언제 이 코드가 생성됐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더 옵션을 넣어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검색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Written in this language에서 이제 any language로 이제 돼요. 그러면 이 any language는 모든 랭귀지에 대해서 검색이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저희는 clarity, 그러니까 공식 지원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클래리티를 한번 선택해서 클래리티로 작성된 코드를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밑으로 쭉 한번 내려 보시면은 이제 클래리티라는 이제 언어가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쿼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 서치에서 클래리티를 선택하신 다음에 서치를 하시면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이제 검색이 되게 되고요. 이게 슬래시가 들어가서 이렇게 뜨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랭귀지 해서 쿼리를 넣어서 클래리티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레포지토리에 어디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와, 그리고 뭐 이슈라든지 디스커션 되고 있는 것라든지 아니면 패키지 뭐 여러 가지 각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슈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를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알렉스 같은 경우는, 알렉스는 이제 스택스 생태계 내에 디파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DApp입니다. 그래서 알렉스고 같은 경우도 이제 클래리티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PR이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PR을 보시면 어떤 변경사항이 됐는지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이 PR을 타고 들어가서 이제 어떤 레포지토리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도 이렇게 참고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탑 랭귀지에서 클래리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이제 오가니제이션 안에서 어떤 레포지토리 13개의 레포지토리 중에서 클래리티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좀 더 살펴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뭐 알렉스 다오 레포지토리로 들어가서 클래리티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제 모든 코드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를 참조해서 또 배우고 거기서 또 공유를 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리티가 공식적으로 GitHub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을 활용하셔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공유 드리고 싶었던 사항이고, 뭐 다른 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제 검색 방법이긴 하지만 클래리티가 공식 지원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기 때문에 한번 공유 드렸고,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은 스택스 생태계 내에서 이제 클래리티가 사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클래리티로 이렇게 한번 검색하셔서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보시면은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떤 걸 계획하고 작성하고 또 기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이제 포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제 이제 코드 같은 경우도 실습으로 올려놓은 코드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제 디렉토리를 구조로 갖게 됩니다. 이제 클라리넷으로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컨트랙트와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메타데이터, 뭐 세팅 값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갖게 되고요. 컨트랙트에서 이제 클래리티로 작성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뭐 하나를 클릭을 해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플러그인으로 보셨던 것처럼 클래리티의 신텍스에 대해서 하이라이팅 되고 컬러라이즈 된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깔끔하게 코드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클래리티가 확실히 이더리움의 컨트랙트 솔리디티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보기가 좀 좋고 확실히 그 짧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드가. 네, 그렇고요. 요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편의상 익스터널로 이렇게 구분해서 디렉토리 시킨 거고, 뭐 디플로이먼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디폴트로 이제 작성이 된 건데, 뭐 요거는 따로 제가 건드리진 않았고, 자동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요건 따로 건드리실 필요는 없고요. 클라리넷 이제 2ml이라는 이 설정 파일은 이제 추후에 제가 테스트할 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 한번 코드를 한번 보고 테스팅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제 GitHub에서 리포지토리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클래리티의 스마트 컨트로 작성된 코드 파일은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제 메인 클래리티 컨트랙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구문처럼 define constant라든지 define date variable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는 이제 주석 표시입니다. 보통은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하죠. 다른 코드에서는. 근데 이제 스택스 요 클래리티 컨트랙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문법적인 부분은 제가 앞서 했던 이제 강의에서 모두 이제 올려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생략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프라이빗 메소드라든지 이제 퍼블릭 메소드라든지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파일 리드온리 메소드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리드온리 펑션들만 이제 모아 놓았다라고 이제 제가 주석 처리 해 놓은 것이고, 이게 이제 메인 함수이기 때문에 메인 컨트랙트이기 때문에 트레이시 있겠죠. 트레이시는 제가 뭐라고 했죠? 이제 인터페이스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 이제 코드를 짜는데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했다라는 거를 이제 명시한 게 infiltrate이라고 제가 이 키워드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이 .nft trade은 이 점은 어떻게 보면 상대 경로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현재 제가 이 실제로 컨트랙트를 배포한 이 프린시플에서 NFT 트레이스라는 이름으로 트레이스를 배포를 할 것이고, 이 안에 NFT 트레이스라는 펑션을 트레이스를 사용하겠다라고 명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NFT 트레이스라는 파일이 있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이고, NFT 트레이드 안에 NFT 트레이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디파인된 트레이시 이 키워드를 통해서 네 가지의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트레이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임플리멘테이션 로직은 없습니다. 어떤 아규먼트가 오고 어떤 리스폰스가 오는지 아규먼트와 리스폰스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전체적인 컨트랙트에서 이 트레이스를 통해서 구현했다라는 것이고, 컨트랙트 내에서 이제 디파인된 펑션 안에서도 컨트랙트가 호출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이제 하이프 그 다음에 트레이시라는 이 포스트 픽스가 붙은 클래리티가 보이시죠? 그러면은 커미션 하이픈 이제 트레이드 점 클래리티로 되어 있는데 한번 예상을 해보실 수 있겠죠? 커미션 트레이드 서로 검색을 해보시면 뭐 하나가 검색이 되죠. 여기서는 이 define trace를 해서 커미션 트레이스를 define 해서 사용하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커미션 트레이스 타입을 통해서 이 아규먼트를 받아서 이 컨트랙트를 호출하겠다라고 이제 작성이 된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팅이 될 때 이 NFT가 리스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NFT가 리스팅이 될 때 이제 이 커미션 트레이스를 활용해서 수수료를 어떤 프린시플로 어떤 비율로 보내겠다, 얼마만큼의 비율로 보내겠다라고 구현이 된 코드고, 이 커미션 트레이스로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은 페이 해서 아규먼트와 리스폰스가 실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테스팅을 돌리기 위해서 임의로 그냥 OK true라고 임플리멘트 한 코드, 샘플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사용되는 코드는 NFT 트레이드과 커미션 트레이드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사용이 되고, 그리고 메인 컨트랙트인 스택스 서울 2022 클래리티가 작성되었다라고 한번 이해해 주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된 부분도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스키 코드 값을 활용을 해서 스트링 값 unsigned 인티저를 이제 스트링 값으로 이제 바꾸어서 실제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은 클로저 함수를 활용을 해서 이제 스트링 값으로 이제 변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변환을 하게 된 값은 get token URI를 통해서 IPFS에 있는 경로를 봤을 때 차례대로 리니어하게 증가가 되는 토큰 ID는 unsigned 인티저이기 때문에 이 스트링 값으로 변경을 해서 .json을 스트링 캣하고 컨캣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표현이 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뭐 표현이 되겠죠. 베이스 URL이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리니어하게 증가되는 토큰 ID 값을 쓸 것이고, .json에서 이렇게 이 get 토큰 URI를 통해서 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URI를 통해서 실제 마켓플레이스에서 참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팅 할 때 이미지가 저희가 보는 실제로 이미지가 노출이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코드가 어려운 부분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신텍스들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다면은 이 부분은 쉽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IPFS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가 define data variable 해서 80자까지 이 스트링 ASCII 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이 해시 값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뒤에 이제 리니어하게 토큰 아이디가 붙어서 IPFS의 full URI를 이제 만들게 되는 그런 펑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천천히 한번
보시면은 이해하시는 데 무리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IDE를 활용하는 방법과 GitHub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코드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코드를 통해서 클라리넷을 돌렸을 때 어떻게 테스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테스트에서 이제 코드를 작성하셔도 문제는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이제 제가 영상 댓글에다가 히로사의 이제 테스트 방법에 대한 구문을 적어 놓겠지만, 그거를 먼저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강의에는 이제 따로 놓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비기너 분들이 하시기보다는 실제 프로덕션을 개발할 때 TC를 많이 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어드밴스하게 파실 때 히로사에서 들어가셔서 한번 구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클래어리티 구문이 아니라 이제 보통은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면 클라리넷을 테스팅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 여기서는 설정이 필요한데요. 세팅 값이 필요합니다. 이 세팅 값은 clarinet.pml이라는 파일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클라리넷에서 처음에 실제 스캐폴딩 하는 그 CLI를 불렀을 때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 때 생성이 되는 파일이고요.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이름이라든지 뭐 작성자라든지 그리고 어널리시스 뭐 버저닝을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옵션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고 contract.stacks 서울 2022 그리고 NFT 트레이드, 커미션 트레이드 그리고 스택스 서울 2022 커미션 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4개의 컨트랙트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고 contract.stacks 서울 2022는 어떤 패스로 이 컨트랙트가 있고 이 컨트랙트에는 이 NFT 트레이드과 커미션 트레이드라는 이름의 컨트랙트가 어떻게 돼 있죠? depends on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디펜던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 컨트랙트 2개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게 된 거고, 이건 앞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정상적으로 이 컨트랙트를 구동하려면은 이 트레이스를 아까 보셨던 트레이스를 임플리멘테이션 했기 때문에 참조를 해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정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FT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패스 값을 넣고 컨트랙트 위치에 대한 패스 값이죠. 그리고 디펜서는 없기 때문에 그 자체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디펜던시가 필요 없게 되고 마찬가지로 커미션 트레이드도 디펜서는 필요가 없고 패스는 클래리티의 위치를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미션 스택스 서울 2022 커미션을 넣어서 마찬가지로 이제 패스 값과 디펜션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크게 컨트랙트를 기술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은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름과 이제 어서를 작성하는 란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직접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저랑 같이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리넷으로 실행을 한번 해보기 전에 터미널을 한번 켜보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저희가 봤었던 이제 구조와 이제 동일하고 여기서 이제 클라리넷 먼저 이 클라리넷 설치하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클라리넷 히로사에 있는 클라리넷에 접속하셔서 여기서 독스
이제 접속하신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잘 정리해둔 문서가 있습니다. 히로사에서 문서를 정말 군더더기 없이 진짜 잘 정리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차근차근 한번 보시면은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이렇게 번역해서 한번 보시면은 빠르게 보실 수 있는 독스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클라리넷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아리필과 테스팅, 하네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제가 했던 내용과 동일한 이제 내용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맥 OS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브루로 이제 클라리넷을 설치했습니다. 윈도우즈도 마찬가지로 설치가 가능하고 이제 바이너리 버전으로도 이제 인스톨링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서 제가 했던 설명 한번 쭉 보신 다음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데모 영상도 영상으로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뭐 사실 이 정도면 완벽한 문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과정으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부분 이제 클라리넷의 RAPL 버전으로 어떻게 이 형태로 테스팅을 할 수 있는지와 이제 도커를 통해서 로컬 넷을 구성을 해서 목으로 이제 한번 날려볼 수 있는지 커맨드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높게 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이고, 그럼 한번 해볼까요? 클라리넷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클라리넷 설치가 되면은 클라리넷을 하고, 그리고 나서 먼저 헬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커맨드가 있는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커맨드, 서브 커맨드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주요하게 사용이 되는 코드들은 이 체크와 콘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티그레이트를 통해서 이제 로컬렛을 띄워서 인터랙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툴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실제로는. 그리고 이 뉴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캐폴드 된 프로젝트를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것이고, 마치 리액트 한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리액트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잘 되어 있잖아요. 스캐폴딩 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커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리퀘어먼트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뭐 이 밑에는 이제 크게 사용되지 않지만 프로덕션 레벨에서는 이 테스트가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로 TC를 한번 돌려보는 그런 서브 커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콘솔을 한번 통해서 REPL 형태로 어떻게 클라리넷을 해볼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클라리넷 콘솔을 한번 입력하고, 클라리넷 탭 입력해서 빠르게 이제 자동 완성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띄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접속이 돼서 이 컨트랙트 아까 저희가 작성해뒀던 그 2ml config 그 파일이 있죠. 그 파일을 토대로 이제 배포가 됐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컨트랙트 내에 어떤 펑션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고요. 밑에는 보시면은 어쨌든 컨트랙트와 이제 인터랙팅을 하려면은 계정 주소와 이제 잔액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이미 세팅해줘서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 저희 클래리티 컨트랙트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한 몇 가지 한번 다는 못 해보겠지만 몇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던 이 트레이스 인터페이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배포된 메인 펑션들은 이 컨트랙트에 배포가 됐을 것이고, 이런 펑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조작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 좀 미리 준비해둔 REPL 서브 커맨드를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일을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당연히 이 세일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false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get paused로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은 제가 true로 임의로 해놨는데 요거를 한번 아까 제가 토글 포즈를 해서 보시면 false로 바뀌죠. 처음 값은 이제 false로 보통 포즈기 때문에 true가 맞네요. true로 이제 해서 true 값으로 이제 포즈를 해 놓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토글 포즈를 해서 이제 false 값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한 번 더 해줘서 false 값으로 이제 세팅을 해준 서브 커맨드이고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한번 민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NFT에 대한 민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가 에밋되고 어떤 이벤트 타입으로 어떤 이제 이 asset identifier와 그리고 어떤 밸류 값을 갖고 민팅이 됐는지 이벤트에 대한 로그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나와 있는 것은 몇 번째 NFT가 그러니까 토큰 아이디가 되겠죠. 토큰 아이디인지 제가 리스폰스로 이제 나올 수 있게끔 로직을 짜둔 코드이기 때문에 unsigned 인티저로 2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냥 클레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민팅이 되겠죠. 그래서 10번째까지 민팅이 됐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까 제가 아스키 코드로 이제 unsigned 인티저를 스트링 값으로 변경을 해서 IPFS의 총 이제 풀 URL을 호출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이 get token URI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get token URI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은 10을 입력하도록 하면 이제 이 해시 값과 그리고 실제 이 unsigned 인티저를 스트링으로 바꿔준 스트링 값과 JSON 값이 JSON이라는 문자열이 컨캣 돼서 이렇게 리스폰스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함수를 불러두면 get last token id를 한번 불러보면은 몇이 나올까요? 10이 9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0부터 9번째까지 인덱스가 증가됐기 때문에 총 10개가 민팅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get owner 이제 해서 10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면은 여기는 없고, 당연히 9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저희 주소가 나오겠죠. 지금 저는 이제 컨트랙트를 배포한 이 프린시플로 이 컨트랙트 호출을 했기 때문에 이 컨트랙트 배포 주소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콜론 더블 콜론 헬프를 검색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명령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것을 제공을 하고 있냐면 저희가 주소를 변경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은 컨트랙트를 배포한 프린시팔에 대한 이제 주소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프린시팔로 변경을 해서 다른 계정으로 민팅을 하고 싶은 그런 테스트 해보고 싶은 시나리오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헬프를 통해서 텍스 트랜잭션 샌더 저희 앞서 보셨던 강의에서 tx 샌더라는 키워드 보셨죠? 그와 동일한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까요? 샌더 하고 난 뒤에 아까 배포된 이 계정 잔액 중에서 한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주소로 한번 변경을 해서 이제 하면 스위치가 됐죠. 스위치가 돼서 지금 이제 이 계정으로 스위칭이 된 겁니다. 그럼 동일하게 한번 민팅을 아까 했던 함수를
불러 볼게요. 한번 콜을 해보면은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에러 unsigned integer 이제 113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 또한 이제 저희가 코드에서 보셨지만 컨스턴트로 이제 저희가 에러 함수를 에러 밸류를 이걸로 이제 정의를 했기 때문에 113번을 찾으면은 normal mint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개로 민팅 값을 제한해뒀기 때문에 테스트를 위해서 이 에러 값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밖에도 이제 여러 에러 컨스턴트로 디파인 해놓은 타입들이 있고요. 요거를 참조를 통해서 어떻게 이 컨트랙트를 통해서 호출이 됐을 때 잘 수행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는 요 주요 함수를 한번 실행을 해봤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테스트넷 그러면은 이 클라리넷 지금 이 과정 보여드린 과정은 REPL로 서버 커맨드를 날려본 과정이고요. 실질적으로 UI와 그리고 Stacks.js라는 자바스크립트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UI와 같이 통신을 하게 되는데 UI는 프론트를 의미합니다. 네, 프론트를 의미하고 실제로 한번 목넷을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커라이징 된 이미지를 로컬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띄우는 것이기 때문에 도커가 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커를 지금 띄워둔 상황이고 내부적으로는 스택스에서 포스그레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그레스라는 이제 도커가 별도로 띄워진 걸 볼 수가 있고 이건 제가 지금 한번 이전에 테스트를 한번 띄워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이제 처음 한다는 생각으로 클라리넷 그리고 인티그레이트라는 서버 커맨드를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은 이제 다시 오버라이트를 해서 다시 초기화하는 과정을 의미를 하고요.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뜨게 될 거예요. 처음 보시면 어렵겠지만은 이제 왼쪽 상단에 스택스 데브넷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도커라이징 된 이미지를 띄우고 있는 화면이 보이게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니셜라이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부트스트래핑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워킹 디렉토리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되고 어떤 과정을 지금 통해서 노드와 비트코인 노드와 포스트그레스 SQL이라든지 스택스 API 노드 그리고 익스플로러 뭐 이런 것들을 띄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택스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세틀먼트로 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노드가 먼저 선행적으로 떠야 하고요. 마이닝 해서 블록을 마이닝해서 임의적으로 체이스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마이닝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스택스 노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스택스 노드가 띄어졌으니까 스택스 API 노드가 뜰 수 있게 되겠죠. 노드와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 로컬호스의 3999번 포트로 독스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독스를 보실 수 있고 그 독스의 엔드포인트가 다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스택스 익스플로러도 마찬가지로 이 URL로 접속하시면 보실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비트코인 익스플로러는 제가 이제 디세이블을 해놨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스택스 네트워크를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이 맨플에는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하시다 보면은 맨플에 어떤 트랜잭션이 쌓이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저희처럼 이제 간단한 컨트랙트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볼 일이 사실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다른 이제 프로덕션 레벨에서
많은 이제 컨트랙트 콜이 오가는 그런 디앱 같은 경우는 이 맨플에 대한 테스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밑에를 보시면은 실제적인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필요한 로고들이 이제 찍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방향키를 이렇게 이동해 보시면은 1번 블록, 2번 블록, 3번 블록, 4번 블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블록 해시값과 블록 하이값, 비트코인의 블록 하이값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블록 해시값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값이고요. 자동적으로 컨트랙트를 배포를 하고 저희 앞서 봤었던 클라리넷 콘솔에서 REPL 형식으로 서브 커맨드를 테스트해 볼 수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같은 맥락의 컨트랙트와 프린시펄 값을 세팅해 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인 즉슨 블록에다가 배포를 해서 그 블록을 마이닝 했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띄어서 보실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스택스.js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이제 실제 디앱과 통신을 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 들어가 볼까요? 이제 로컬호스 3999번에 있는 독스를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도커라이징 된 이미지를 통해서 쉽게 이 독스 안에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실제로 데브넷 이제 로컬넷이죠. 3999번으로 이 값으로 밸런스를 보면은 실제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만. 저희가 세팅된 이제 계정 주소를 한번 볼까요? 세팅된 계정 주소를 보면은 ST 프리픽스 여기서 보실 수 있죠. 스택스 테스트넷이라는 의미이고, 네, 이렇게 하나 그냥 한번 요청을 날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밸런스가 이만큼 세팅됐다라는 의미이고, 쉽게 저희가 이 스택스 토큰을 가지고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테스트 해보기 되게 굉장히 수월한 환경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디앱단에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걸 실제적으로 이제 UI에 노출시켜서 프론트도 테스트 해볼 수 있게 되겠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스택스 익스플로러도 이렇게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체인에 지금 메인넷으로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보셨다시피 저희가 계속 이제 마이닝이 되고 있어요. 꾸준하게 이제 마이닝이 되고 있고, 블록 안에 트랜잭션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만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블록까지 지금 이제 마이닝이 됐습니다. 계속 이제 마이닝이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저희 테스트하기 쉽도록 마이닝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저희가 배포가 자동으로 됐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코드가 저희가 작성해뒀던 코드가 배포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쉽게 이제 로컬넷을 통해서 배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서 이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제 호출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커넥트 스택스 월렛이 필요하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브라우저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익스플로러를 통해서도 충분히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로컬에서 띄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빠르겠죠. 네, 왜냐면 자신만의 이제 네트워크 안에서만 테스트하기 때문에 빠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뭐 스택스 익스플로러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모두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도 바로 여기서 물론 이 익스플로러는 하나의 프론트이고 연결을 그냥 테스트넷, 메인넷을 선택해서 테스트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스택스 익스플로러 공식 웹사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로컬넷에 이렇게 띄어서
실행해 보시는 게 아무래도 빠르겠죠, 프론트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능을 히로사에서 만든 클라리넷을 통해서 테스트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개발하면서 클래리티에서 좀 장점이 될 만한 것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이제 제3자가 지불하는 기능입니다. 이걸 이제 스폰서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컨트랙트에 에서 이제 작성되는 코드는 아니고요. 이제 컨트랙트가 저희가 이제 배포가 되면은 이것과 통신하는 이제 Stacks.js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이제 일종의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이제 작성을 할 때 스폰서 옵션에다가 수수료를 저렇게 이제 0.01 스택스로 일단은 세팅을 했고, 저런 이제 피 값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스폰서 프라이빗 키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빗 키를 스폰서, 그러니까 후원을 해주는 쪽에 이제 프라이빗 키를 넣게 되면은 그 계정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프라이빗 키를 넣게 되고요. 그리고 트랜잭션에다가는 이제 디시럴라이즈된 이 트랜잭션 값을 풀어서 넣어주게 되고, 그리고 스폰서 논스 값으로 이 스폰서에 대한 논스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 또한 이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불러올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스폰서 옵션을 통해서 이 스폰서 tx 안에 스폰서 트랜잭션이라는 함수가 있죠. 이 함수 안에 아규먼트로 이 옵션 값을 넣고 트랜잭션을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고 나서 이 브로드캐스트 트랜잭션 안에다가 이 트랜잭션 값, 시리얼라이즈된 값을 넣고 스택스 메인넷 클래스를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브로드캐스팅을 하면은 실제로 이 후원 거래를 통해서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은 트랜잭션을 후원 거래로 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민팅을 하고 싶어요. 이제 방문객으로서 어떤 NFT, 스택스 NFT를 민팅을 하고 싶은데 스택스가 없는 계정에서 이 후원 거래를 지원하는 NFT 프로젝트에서 이 NFT를 민팅할 때 이 스폰서 트랜잭션을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이더리움 솔리디티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을까 좀 궁금해서 잠깐 찾아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픈 제플린, 이제 이더리움 솔리디티에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하는 이제 오픈 제플린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이제 샌딩 가스리스 트랜잭션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독스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솔리디티 단에서 이제 오픈 제플린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GSN이라는 별도의 플랫폼에서 이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포럼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떤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이제 기존의 이제 솔리디티 기존 버전과 이제 호환성 문제도 있고, 워낙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온 지가 꽤 됐다 보니까 기존의 DApp들과의 호환성과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별도의 이제 플랫폼인 오픈GSN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이러한 기능을 구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중간에다가 이제 중계기 시스템을 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두고 그 중계를 해주는 이제 중계를 해주는 이제 어떤 특정 컨트랙트를 통해서 통신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추측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스택스 강의와 이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폰서 트랜잭션이죠. 스택스에서는 이것을 이제 스폰서 트랜잭션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가스리스 스테이션을 두고 이제 통신을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에서 이제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정도로만 인식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투머치 토커였고요. 다시 이제 스택스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스택스 네트워크에서는 이 기능을 따로 이제 중계기를 이제 개발자가 구성해서 뭐 플랫폼을 두고 이제 사용해서 하기보다는 이제 스택스의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인 클래리티 자체 클라이언트인 스택스 JS를 통해서 이 기능을 구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개발자가 이를 쉽게 이 단 몇 줄의 코드만으로도 이 스폰서 트랜잭션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뭐 어떤 스택스 에서 이제 미더블 행사를 하거나 할 때 NFT를 이제 클레임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도 한번 구현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몇 가지 이제 재밌는 기능들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스택스가 가지는 장점이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공유 드려보고 싶었던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이 스폰서 트랜잭션을 제가 이제 구현해서 어떤 방식으로 디앱을 한번 구성을 해봤는지 설계도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프로토콜을 보시면은 이제 프론트 쪽에서 이제 트랜잭션을 컨트랙트 어드레스와 네임, 펑션 네임을 이제 넣고 아까의 이 스택스.js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트랜잭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을 발생을 해서 이제 백엔드로 보내게 되겠죠. 이 유저가 프론트를 통해서 트랜잭션을 생성을 하면 이 트랜잭션을 시리얼라이징 해서 백엔드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백엔드에서는 이 트랜잭션과 아까 그 피가 필요하죠. 당연히 스택스 토큰이 필요하고, 다만 이 스택스 피로 사용되는 토큰은 후원자가 이제 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서버 단의 백엔드 단에서 결정해서 이걸 이제 다시 시리얼라이징 된 것을 디시리얼라이즈 하게 되고, 옵션과 함께 브로드캐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를 하고 나서 이제 레지스터 단계를 거치고요. 그리고 레지스터가 완료가 되면 실제로 스택스 네트워크에서 프로세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싱이 끝나고 나서 컨펌이 되게 되면은 이 트랜잭션은 이제 컨펌이 됐기 때문에 블록에 포함이 돼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스택스 네트워크의 전송 증명 방식에 따라서 POX라고 불리는 이 전송 증명을 따라서 이제 블록에 트랜잭션이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주의 깊게 보셨던 분들은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브로드캐스트 되고 나서 레지스트하고 바로 컨펌 되고 블록에 넣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EVM, 그러니까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는 저런 이제 컨트랙트를 한번 이제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링 하고, 이 바이트 코드를 가지고 이진수로 이제 해서 컴파일링을 해서 실제로 블록 안에 트랜잭션을 넣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쨌든 컴파일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진수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단에서는 쉽게 이제 가독성 있는 코드를 보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요. 디시리얼라이징 해서 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디컴파일링을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더스캔에서도 되게 보기 좀 쉽지는 않죠. 코드 컨트랙트를 따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 스택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익스플로러에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한번 볼까요? 아까 저희가 실행했던 익스플로러를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컨트랙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컨트랙트 뭐 몇 가지를 그냥 선택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소스 코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바로 브로드캐스트 되고 레지스터가 완료되고 처리되면은 바로 블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컴파일링 되지 않고 소스 코드가 브로드캐스팅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독성 좋은 일반 유저단에서도 쉽게 투명성 있는 코드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택스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반 이제 유저분들은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스택스 개발자분들은 이런 부분도 인지를 하시고 개발을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다른 이제 개발자분들이 스택스 내에서 이제 개발된 디앱들도 소스 코드를 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개발하실 때 자신의 이제 코드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제 코드를 작성했는지를 통해서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개발하시면서 필요한 내용들은 영상 댓글 하단에다가 제가 링크를 다 모아서 적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도 스택스 강의는 제가 시리즈로 구성한 이 강의는 여기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기너 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미 스택스 개발을 하신 분들에게는 다 아시는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후반부에다가 스폰서 트랜잭션을 실제로 개발해 보면서 프로토콜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이제 시간을 가졌고요. 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영상은 좀 다소 길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한번 훑어보면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